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스베이 이영대입니다. 네, 벌써 12월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항상 이맘때가 되면은 하늘을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뭘 했느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올해도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지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또 내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움직일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올해 아파트 매매 변동률을 이제 살펴보면요. 지금 저희들 여기 부동산 서베이 사이트에서도 매주마다 한국부동산원하고 국민은행 그리고 이제 부동산 114의 주간 매매 변동률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한 해에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이제 살펴보면은 모든 지역에서 다 하락을 했습니다.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에서도 다 하락을 했고 한국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8.47% 그리고 국민은행도 마이너스 7.61 부동산 124가 마이너스 5.57%를 기록을 해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이제 올해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022년 하반기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부산 집값이 이제 하락을 했죠. 그러한 추세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분위기가 어쨌든 내년 상반기 이 정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한간에 이제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는 게 부산은 왜 이렇게 이제 지금 올해 뭐 한국 부동산 조사에서는 올해 부산이 이제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데 이제 서울이 오르고 뭐 일부 지역에서는 또 회복을 하는 지역들도 나타나고 있는데 부산이 이렇게 이제 좀 오랫동안 떨어지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다른 뭐 대구나 인천이나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2021년 하반기부터 사실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찍부터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이제 하락하는 기간이 이제 길었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바닥을 다지는 시기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좀 상대적으로 늦게 에,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유도 이래 살펴보면은 올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많이 몰려져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또 입주 물량이 많은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앞전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상반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적용이 되면서 떨어지던 집값이 멈추고 일부 인기 지역에서는 가격이 하락을 하는 모습들도 나타났는데요. 지금 이제 9월 말로 해가지고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이 종료되고 우대형이 지금 이제 뭐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이제 종료가 될 예정인데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DSR이 적용이 안 되다 보니까 시중에 또 많은 이 주택 구입 자금으로 유입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료가 된 이후에는 지금 이제 다시 하락폭이 이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이제 떨어지는 이 뭐 칼날 떨어지는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한 손으로 진짜 딱 잡고 있었던 게 특례보금자리론이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런데 이걸 이제 잡고 있으려니까 계속 이 손에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피도 뭐 철철 흐르고 뭐 이게 이제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손을 놓게 됐다. 그래서 지금은 다시 그 사이에 못 떨어지던 게 다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장의 유동성만 공급을 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부산이 뭐 마이너스 8%, 부동산 124 조사에서도 마이너스 5%, 이거는 뭐 역대 최고 수준의 가격 하락 폭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떨어진 지역을 보면은 지금 한국부동산원에서도 해운대구가 마이너스 12.3%,
이제 기록을 했고, 이렇게 이제 집값이 하락을 한 와중에 전세 가격도 마이너스 14%를 기록을 해서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사하구, 그리고 영도구가 마이너스 10%를 이제 기록을 했고, 북구도 마이너스 8%를 이제 기록을 해서 뭐 사상구, 서부상권 이런 쪽들이 이제 좀 많이 이제 하락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해운대구도 뭐 마이너스 6%이기 때문에 작게 떨어진 거는 아니지만 뭐 사라든지 영도, 뭐 북구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졌다. 이래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은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 해운대구나 수영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을 한 거고, 사하, 사상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해갖고 하락폭이 커졌기 때문에 올해 시점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네, 사상, 사하, 뭐 북구 이러한 지역들이 많이 떨어진 걸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매매 가격이 떨어졌는데 전세 가격들이 이렇게 이제 다 매매 가격보다 더 많이 떨어지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부동산 1, 2사 같은 경우에는 강서구가 제일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해운대구, 그리고 동래구, 부산 진구 이런 순으로 나타나는데, 역시나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 많이 떨어졌고요. 동부상권에서 또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매매 가격이 이제 떨어진 것과 비교해서 전부 다 전세 가격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사실 전형적인 하락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대부분의 지방들은 다 이제 이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는데요.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크게 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당연히 이제 지역 내 입주 물량을 이제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 새 집에 집을 채워야 되는 상황인데, 기존 주택이 매매가 안 되다 보니까 기존 주택의 매매 가격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니까 임차인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을 내려서 다음 임차인을 찾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전세 가격도 많이 떨어지는 과정을 겪었던 게 올해의 상황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은 하반기에 지금 이제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이제 하락폭이 이제 제일 크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부산 진구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뭐 이제 또 연제구, 그리고 북구, 그리고 남구 이런 지역들의 입주 물량이 이제 지금 이제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전세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의 가격 조정을 거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만 지나고 물량에 대한 부담만 털어낸다라고 하면은 다시 시장은 회복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높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특이하게 움직이고 있는 시장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월별 아파트 매매하고 그리고 이제 분양권 전매 거래량을 이제 살펴보면은 아파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실히 1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2월 달부터 해서 거래가 이제 늘어나는 거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뭐 이제 10월 달 거래량 정도까지 나왔는데 거의 이제 한 2,500건에서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특례보금자리론이 이제 종료가 되면서 10월 달에는 다시 2,300건으로 더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 달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제 10월 달과 대비해서는 전체적인 거래량 자체가
이제 또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11월 달도 2,300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12월 달은 뭐 그거보다도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과거에 뭐 7월 달, 8월 달, 9월 달 뭐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거래가 이어진다라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부산 시장이 다시 이제 또 시장 침체를 이제 겪게 되는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거래가 줄어들다가 다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1분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다시 거래량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부산은 이 아파트 매매 거래량하고 이제 비교를 해서 좀 분양권 거래가 좀 빠르게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 패턴들을 이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분양권 전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수요자들보다는 아무래도 투자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시장보다 일반 아파트 시장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이제 빠르게 이제 또 움직여집니다. 일단은 뭐 거래를 하고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잔금을 치고 또 입주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분양권은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이제 움직인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 이제 거래량은 이제 회복에서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11월 달 2022년 11월 달부터 해가지고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일반 아파트 매매 거래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은 지금 분양건도 245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분양건 거래도 상당히 위축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분양 추이를 이제 살펴보면은 부산은 2023년 6월 달까지 미분양이 이제 늘어났다가 7월 이후부터 해서는 미분양이 빠르게 이렇게 이제 다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거의 이제 미분양이 안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4월 달, 5월 달, 6월 달 이때는 이제 남구에 에, 두산 이브, 오션시티가 이제 분양을 했고 서면에 이제 또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아파트들이 분양을 하면서 이제 미분양이 늘어났었는데 이게 지금 7월 이후부터 해서는 이제 빠르게 이제 소진이 되면서 현재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해링턴이 분양을 하고 또 이제 일부 아파트들이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게 미분양으로 잡히려면은 한 1월 정도가 되어야지만 집계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이제 미분양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분양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의 이 가격 회복세가 지금 뒷받침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반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엔드 아파트들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되게 이제 오래된 노후 아파트들도 뭐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이기에는 이제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거에 비해서 분양권의 아파트는 어쨌든 뭐 이제 대단지든 비브랜드든 뭐 브랜드 아파트든 이게 이제 다 신축 아파트의 개념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에 비해서는 가격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뭐 가격이 어중간하게 이제 높고 이러면은 굳이 분양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뭐 후분양 같은 경우에야 뭐 어쨌든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이제 또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또 분양을 받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할 때 또 이제 이자율이 이제 또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분양 시장에도 부담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이 지금 이제 하반기에 조금 줄었다가 다시 조금 이렇게 이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분양 건수가 3천 뭐 한 500건, 600건 정도까지로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매매 가격은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게 이제 내년 1분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다시 회복이 될 거냐, 아니면은 다시 가격이 더 떨어질 거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입주 물량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부산이 이제 지금 가격이 하락을 하고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전세 가격이 더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세 가격이 많이 빠지는 것은 뭐 이제 또 뭐 전세 이제 대출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도 작용을 하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입주 물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일 크게 이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또 이제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가격 부담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부산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이미 2년간 가격이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이 하락할 만큼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입주 물량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올해 이제 부산이 2만 5천 세대가 이제 입주를 했죠.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이 입주 물량이 한 10,000세대 정도 줄어가지고 15,000세대까지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작년 그리고 이제 올해 입주가 이제 물량이 많았던 거에 대한 부담을 내년이 되면은 거의 이제 상쇄를 하게 된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사할 사람들 거의 이제 이사 다 했고, 전세 새 아파트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 이제 다 뭐 이전을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남아 있는 이 입주가 뭐 늦게 미적미적되고 있는 아파트들, 미분양 아파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시점이 2024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이렇게 이제 봤을 경우에.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 권역별로 살펴보면은 해운대구에 이제 1733세대가 이제 입주를 하는데, 반여동에 센텀 드파인이 이제 입주를 하는 거 외에는 일단 뭐 남구도 입주 물량이 작고 기장군도 작고 수영구는 입주 물량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북부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래구에서 이제 5,271세대가 또 입주를 이제 하게 되고, 연제구에서도 여전히 이제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북부 상권이 이제 9,400세대 정도로 해서 이제 입주 물량이 이제 좀 많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서구, 중구, 영도, 중구, 뭐 동구 이런 데들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아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북구도 이제 물량이 조금 줄어들고, 사상구도 없는 거에 비해서 사하구, 그 다음에 강서구가 이제 입주를 하는데, 양산이 내년에 7,500세대가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산이 입주를 하게 되면은 일단 북구에 이제 또 이 전세 시장이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 양산하고 또 이제 금정구 이쪽이 이제 또 영향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제 신도시이기 때문에 기장에 있는 이제 또 정관 신도시에 있는 또 수요들이 또 양산으로 이렇게 이제 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일단은 내년도에도 전반적으로 물량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양산의 물량이 좀 많다. 부산하고는 이제 별개죠. 부산은 줄어드는데 양산이 좀 늘어난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입주 물량에 대한 이 줄어든 거에 대한 혜택이 시장 반응이 좀 이제 양산 사송 신도시 때문에 더디게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입주 물량을 보면은 지금 이제 4분기에 올해 4분기에 11,000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예, 상당히 뭐 입주 물량이 많죠. 예, 많고 그다음에 연제구, 부산 진구 이렇게 이제 입주하는 게 이제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면은 지금 이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얼마 안 되고요. 얼마 안 되고 지금 양산에서 16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분기에는 이제 50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양산 사송 신도시에서도 2000세대. 그리고 3분기에도 사송 신도시가 많고요. 사하구가 있고 그리고 동래구에서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또 4,000세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제구, 부산 진구가 이렇게 뭐 동래구까지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입주가 이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한편으로는 사송 신도시에서 입주가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포레스티지가 4,000세대 단일 세대 입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주변에 영향을 많이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얼마만큼 빨리 이 입주가 또 정리가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내년 부산의 아파트 시장을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레이 카운티가 뭐 이것도 4,400세대가 입주하고 뭐 일단 1분기까지 시간을 끌겠죠. 그 다음에 그래도 뭐 상반기 안에는 이제 다 정리가 될 것 같고 이런 와중에 연제하고 부산하고 입주를 또 시작해서 또 포레스티지가 또 입주를 하게 되면은 이 북부 상권이 이 부산의 또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또 수요들을 많이 빨아당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빨리 이 입주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4분기에 집값이 이제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물량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 사성 신도시까지 지금 이제 물량 부담이 더해졌기 때문에 내년 2분기, 3분기에 입주가 얼마만큼 속도감 있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4분기부터는 뭐 가격 상승폭이 저는 커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시장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미 떨어진 가격이라든지 앞으로의 이제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떨어지는 거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부산의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뿐만 아니라 내년 1분기, 2분기까지는 계속 하락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시장이 하락하는 거하고 내가 집을 사는 시점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내가 사기에는 올 1분기가 그동안 가격이 내린 것에 대한 가장 저점인 시기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수급적인 부분 외에도 내년에 이제 이슈를 보면은 크게 보면은 뭐 세 가지 정도를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지금 뭐 미국도 지금 이제 계속 동결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동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의 미 연준 의장이 이제 내년에는 금리를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금 시그널들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분명히 금리를 한 차례 아니면은 또 이제 뭐 미국의 경기 속도에 따라서 두 차례 정도는 조절이 될 걸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의 심리가 상당히 많이 누그러뜨려질 걸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탠스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국제 수익률도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 금리도 줄어들면서 현재와 같은 이제 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시중에 있는 이 유동 자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점은 뭐 2분기, 3분기 정도에는 좀 이제 움직이는 유동성이 더 커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지금 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건설사들 이제 PF 대출 이게 이제 지금 연체율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시행사들이 이제 개발을 하려고 땅을 이제 브릿지론 대출을 하고 이제 확보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 PF 대출이 안 돼서 지금 계속 정부에서 연장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담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체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뭐 터질 거냐 안 터질 거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PF 대출을 이제 하게 되면은 뭐 보통 뭐 이제 작은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새마을 금고나 수협이라든지 뭐 이제 이런 증권회사에서 뭐 여러 군데가 모여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현장이 이게 이제 문을 닫고 정리가 되어져 버리면은 이제 은행들은 이제 채권을 이제 미회수에 대한 손실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은행이 무너질까 싶어서 지금 정부에서는 계속 이걸 이제 연장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시장이 단기간에 살아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반 아파트의 이제 매매 시장은 저는 이제 2분기 이후로는 회복이 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높아진 이 연체 이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분양 가격이 지금보다도 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분양성이 이제 또 떨어지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정부의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상 이거에 대한 이제 대책이 나오려고 하면은 일단은 이제 요번에 이제 뭐 총선이 있기 때문에 이 총선이 지나고 나서 뭔가 이제 결정이 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게 또 뭐 갑자기 지금 총선 전에 뭐 이런저런 이제 대책 내놨다가 또 이제 여론의 역풍을 맞으면은 지금 이제 집권당 입장에서도 뭐 좋을 게 없으니까 뭐 계속 관망을 하려고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총선 이후에 이제 의석수를 보고 어떤 이제 또 스탠스를 취할 건지 이제 나오게 될 거고 그 이후에 또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뭐 눈에 띄게 이제 회복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정부에서도 또 다양한 또 규제 완화책들, 뭐 지원책들 이런 것들이 아마 또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년에 부산의 아파트 시장은 상저하고가 되겠죠. 네, 뭐 일단 수급적으로나 가격적인 부담이나 뭐 선거에 대한 이슈라든지 이 뭐 금리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도 거의 이제 다 뭐 털어내고 가는 시기가 이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뭐 더 좋은 시장이 될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하반기가 되면은 뭐 또 이제 일부 지역에서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뭐 또 플러스 변동률을 또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 부동산 서베이에서는 실거래 가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객 맞춤형 아파트 거래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이제 사거나 뭐 매도를 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실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을 하시면 맞춤형으로 부산에서 제일 좋은 조건의 매물을 맞춰서 거래를 연결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